안녕하세요. 저는 1월 13일 보이스피싱으로 6년간 모은 3,800만 원을 하루 만에 날렸습니다. 그저께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검찰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제 명의로 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이트로 유도를 했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제가 구속영장을 받고 제가 한 짓이 아니라고 소명하기 위해서는 검사님과 통화를 해라. 그래서 검사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사건이 엠바고라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빨리 집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좀 혼자 있는 독립된 공간에 있어라 라고 유도를 하고 또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존 핸드폰에 팀뷰어 원격 조정 앱을 깔아서 제 휴대폰을 감시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특출난 화술을 갖고 있어서 저도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순간이 엄청 많았어요. 일단 사이트 유도한 것도 의심했어야 됐고 소통은 계속 텔레그램으로만 했거든요. 전화도 텔레그램으로 전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심을 해봤어야 됐는데 그때 의심을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되게 사람을 엄청 긴장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도 좀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모텔에 셀프 감금을 했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 사기꾼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금으로 바꿨고 그 금을 전달책한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제 돈을 뺏기게 됐습니다. 사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도 방으로 돌아오게 해서 계속 저한테 대출을 유도했거든요. 금감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고 제 현금 출처가 명확한지 밝히려면 금으로 바꿔야 되고 대출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아주 짜임새 있는 레파토리와 그 다음에 협업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 사이에 엄청 있기 때문에 아주 쉴 틈 없이 저한테 막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죠. 다시 생각해도. 어쨌든 그래서 대출까지 유도를 했는데 정말 다행게도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죠. 정말 다행히도 제 적금이나 신용카드 사용 이런 걸 전혀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용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돼도 한 400에서 진짜 많아봐야 한 1500? 되는데 막상 신청하면 점수가 너무 낮아서 반려됐다. 혹은 제가 지금 갤럭시 S10을 그동안 썼었는데 한 6, 7년 된 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초점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신분증이 안 찍히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도우긴 했는데 좀 웃겼다. 덕분에 1시간 동안 그쪽에서 대출을 요구했는데 대출이 하나도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고 저를 감금을 풀어줬죠. 이제 걔네 말로는 보호관찰 조치가 끝났으니 자택으로 복귀해라. 내일 오전에 금감원에서 차를 보낼 테니까 그 차를 타고 금감원으로 가면 된다. 거기서 이제 소명하면 완료된다. 이런 레파토리를 해서 제가 그때는 사기당한 줄 정말 감사하다고. 검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알아챘냐. 그래 드디어 끝났다 다행이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제 조금 긴장이 풀렸을까 여유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유가 생기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설마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갑자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집에 왔는데 같이 살거든요. 부모님이랑. 부모님이 뭐 때문에 연락도 안 받고 그런 거 빨리 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했죠.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그때부터 갑자기 저를 포함한 가족이 다 혼비백산이 막 나면서 빨리 경찰에 신고하러 가자. 그래서 경찰서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거 인지했을 때 뭔가 멍해요. 나 어떻게 막 계속 이러긴 하는데 막상 뭔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정이 거의 없다라는 느낌 정도로 정말 무미건조하다가 갑자기 스스로가 너무 멍청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딴 거에 당했을까 하면서 막 머리를 막 쥐어뜯고 다리를 막 내리치고 막 자해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각성 상태다 보니까 막 아픔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했는데 딱 어떤 얘기 들었냐. 돈을 이미 줬니에요. 그래서 줬다. 아, 그러면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딱 듣자마자 끝났다 생각이 들면서 실감이 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래서 미친 듯한 슬픔이 몰려온 거죠. 6년 동안 모은 4천이거든요. 4천만 원 이렇게 하루 만에 날아간다고 하면서 그냥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게 파출소에 갔었으니까 처음에 파출소에서 관할 형사님이랑 연계를 해주시고 그렇게 경찰서로 이동을 해서 이제 진술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런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도저히 카메라를 쳐다볼 수도 없고 말도 계속 더듬어갖고 오늘 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찍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심정? 사실 뭐 그렇게 제가 지금 좀 괜찮은 척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좋겠습니까? 사실 3,800만 원 하루아침에 이러는데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좀 죄책감인 것 같아요. 자책이죠. 죄책감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특히 사기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당한 사람이 자책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조금만 똑똑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자꾸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만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에휴 왜 저런 걸 당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해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프로고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불안감을 어떻게 심는지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 시킬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당해보면은 사실 그런 말을 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이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쳐냈었고 근데 이번에 당한 걸 특히 조금 더 세세한 준비가 돼 있었고 과거보다 더 발전한 형태였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 그런 자책감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뒷수습을 어떻게 하나 휴대폰 개통했는데 거기다 제일 비싼 요금제로 하라 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저런 걱정들도 생기고 지금 뭐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제가 생활비 부담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엎친 데 덮친 격 느낌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3,800만 원만 잃은 게 어디냐. 납치 안 당한 게 다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경찰분들도 이렇게 사기 피해 당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항상 좀 자책을 하시고 가족들이 사기 당한 사람을 혼낼 때도 되게 많다. 근데 나쁜 거는 사기꾼들이지 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괜히 그 자책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는 확실히 잘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책감을 이겨내려고 현재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그래도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안 당하실 수 있도록 잠깐의 꿀팁을 남기자면 일단 어떠한 사이트로 유도되었을 때 다른 버튼을 꼭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실명 확인하는 부분 말고는 다른 곳 버튼이 하나도 안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어떤 기관이 나한테 연락을 했든 사이트를 들어가셨다면 다른 버튼을 꼭 한번 눌러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유도한다. 자꾸 주변에 말하지 말라. 엠바고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것도 아마 99.9%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경찰한테라도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사건이 있냐? 그들은 항상 생각을 못하도록 휘몰아치거든요. 전화를 못 끊게 만들고 그럴수록 침착하시고 생각보다 큰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저 같은 일은 안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보이스피싱 피하기 바라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 경제에 대한 관심. 저는 그냥 은행 상품도 안 들고 그냥 입출금 통장에 그냥 아니면 플러스 통장에 돈만 착실히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막 대출이 안 됐잖아요. 정말 그때 당시로선 천만 다행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순간을 위해서 조금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신용도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출할 때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정지출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할 선은 아니어갖고 제 고정지출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참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또 혹은 시사에 대한 관심도 조금 없었다. 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보이스피싱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고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 생각을 벗어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자가 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제가 사기 피해를 당하고 가장 이상했던 게 세상이 너무 평온하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사기 피해를 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똑같이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씻고 자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마음이랑 계좌 안에 적힌 숫자뿐이겠죠? 그래서 좀 위안을 얻었달까요? 내가 6년간 모았다는 그 노력, 엄청 큰 의미가 있긴 하겠죠. 물론 3,8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겠죠. 의미도 있을 테고. 근데 내 생각만큼 내가 3,800만 원을 잃었다고 인생이 끝날 만큼의 사건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은 것 같습니다. 3,800 물론 큰 돈이지만 인생이 망가질 수준은 아니다. 다시 벌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요새 화두가 좀 버림이거든요. 작년에 사실 좀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앱 개발도 해보고 마케팅도 처음 시작하고 일적으로 책도 엄청 많이 읽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여러 도전을 했거든요. 사실 그 모든 거는 좀 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서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앱 개발하면서 깨달은 거는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좋은 거를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거를 다 하려 할수록 시간도 부족해지고 할 일이 더 복잡해져서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달도 잘 안 되고 여러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3,800만 원을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전 사실 이 3,800만 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6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왔고 사기 같은 거 이런 걸 안 당할 거기도 하고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소비도 되게 안 하기 때문에 마치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제 착각이었다. 근데 그러면서 돈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는 3,800만 원을 버는데 6년이 걸린 반면 누군가는 저를 사기쳤지만 물론 사기란 안 좋아하는 방식이지만 누군가는 그걸 하루 만에 번 거잖아요. 제가 너무 돈을 어렵게 생각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사기를 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돈이 되게 무겁다. 돈을 버는 건 굉장히 힘든 거다. 내 6년을 써서 겨우 4천을 모았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조금 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방향만 잘 찾아서 방향과 노력이 일치했을 때가 된다면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하고 싶네요. 일단 제가 20대 이후로 조금 삶이 많이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심장마비가 와서 건강이 무너져 보기도 하고 직장 내 가스라이팅이랑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랑 대인기피증을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겨내서 사회에서 자리 잡을 때쯤 되니까 20살 때부터 열심히 모았던 돈을 사기로 한순간에 날리게도 됐네요, 결국에. 그래서 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으로 20살 이후에 삶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번 사기를 제외하고 이전에 있었던 힘든 일을 봤을 때 그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겠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겠다라는 거를 확고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들 덕분에 지금 이 영상도 웃으면서 찍을 수 있고 지금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괴로움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새로운 목표를 잡고 긍정적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들을 극복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건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이걸 이겨냄으로써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3,821만 6천 원을 픽싱범들한테 뺏겼거든요. 그거 버는데 6년 걸렸잖아요. 근데 올해 안에 그 돈을 다시 벌어서 모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로 버는 급여를 제외하고 3,821만 6천 원을 올해 안에 벌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1월에 지금 있었던 이 보이스피싱 사건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이 사기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스스로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큰 의욕도 없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지만, 그리고 확신도 없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큰 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콘텐츠로 제가 극복하는 과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